봄비가 막 그친 조선의 산길이었습니다. 밤새 쓰러진 소나무가 좁은 고갯길을 가로막고 있었고, 젊은 쇠장이는 아직 안개가 거치지 않은 숲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허리에는 숫돌을 차고 손에는 넓은 도끼를 들었지만 그는 곧장 나무를 내리치지 않았습니다. 새순이 난 가지와 썩어 길을 막는 부분을 오래 살핀 뒤 사람들이 지나갈 만큼만 길을 열었습니다. 높은 바위 위에서는 호랑이 한 마리가 움직이지 않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하늘의 경금은 광석과 큰 쇠, 결단과 절단의 힘을 상징하는 양의 금입니다. 땅의 임목은 봄을 가장 먼저 열고 위로 뻗는 큰 나무이며 호랑이의 기상을 품은 양의 목입니다. 쇠와 나무가 마주한 자리에는 베어야 할 것과 살려야 할 것을 가르는 긴장이 있습니다. 오늘은 60갑자의 27번째 경인일주를 만나봅니다. 힘이란 모두 잘라내는 능력이 아니라 생명이 앞으로 갈 길을 정확히 골라내는 책임임을 배운 한 산길 장인의 이야기입니다. 경은 양금입니다. 아직 장신구로 다듬어진 작은 금속보다 산에서 막 캐낸 광석, 큰 도끼와 기둥을 세우는 쇠모처럼 거칠지만 방향이 분명한 힘에 가깝습니다. 옳고 그름을 빠르게 가르고 위험 앞에서 망설이지 않으며 어려운 일을 실제 행동으로 끝내려는 성향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는 초봄의 문을 여는 양목입니다. 땅을 밀어 올리는 새싹과 큰 나무의 줄기, 먼 산을 달리는 호랑이처럼 시작과 성장, 독립과 도전의 기운을 품습니다. 경금이 임목 위에 앉으면 금이 목을 극하는 긴장이 생깁니다. 잘 쓰이면 빠른 판단이 성장의 방향을 다듬고 불필요한 가지를 쳐서 자원이 중요한 곳에 모이게 합니다. 그러나 기준이 지나치게 날카로우면 아직 자라는 사람과 가능성까지 성급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경인의 첫 공부는 강해지는 일이 아닙니다. 내 도끼가 무엇을 보호하기 위해 쓰이는지, 지금 필요한 것이 절단인지 지지대인지 묻는 일입니다. 임목의 표준 지장가는 갑목, 병화, 무토입니다. 경금을 기준으로 갑목은 편제, 병화는 칠살 또는 편관, 무토는 편인입니다. 편제는 넓은 사람과 기회, 움직이는 자원을 읽는 현실 감각입니다. 칠살은 피할 수 없는 압박과 위험, 빠른 결단을 요구하는 과제입니다. 편인은 남들이 보지 못한 구조를 읽고 자기 방식으로 배우는 직관과 전문성입니다. 쇠 장인의 작업대에도 이 세 힘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장터에서 철과 밧줄을 구하고 어느 마을에 어떤 길이 필요한지 살폈습니다. 뜨거운 화로의 불로 쇠를 단련했고 오래된 산지도를 해석해 물길과 바위의 결을 읽었습니다. 잘 조화되면 경인은 자원과 압박, 독특한 지식을 연결해 위기에서 실용적인 답을 만듭니다. 하지만 기회를 너무 많이 잡으려 하거나 늘 공격받는다고 느끼거나 내 경험만 정답이라고 믿으면 결단은 독단이 됩니다. 지장가는 운명을 확정하는 표가 아닙니다. 어떤 계절과 관계가 이 가능성을 깨우는지 전체 명식과 실제 삶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어린 시절에 그는 부러진 문고리와 휘어진 낫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어른들이 나중에 고치자고 말하면 작은 돌로 쇠를 두드려서라도 당장 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친구들이 산길에서 다투면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 빠르게 판단했고 약한 아이를 괴롭히는 모습을 보면 몸부터 앞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용감하고 시원시원한 아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그 칭찬은 때때로 강한 사람은 망설이면 안 된다. 울기 전에 해결해야 한다. 실수는 곧 약함이라는 조용한 명령이 되었습니다. 경인의 아이는 정의감과 행동력, 새로운 일에 뛰어드는 용기와 도구를 다루는 감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기다림을 답답해하고 조언을 비판으로 받아들이며 잘해야 사랑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더 단단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 고른 길에서 돌아오는 것도 용기이고 도움을 청하는 것도 판단이며 아직 자라는 가지에는 칼보다 지지대가 필요하다는 경험입니다. 스승은 그에게 도끼날을 세우기 전에 산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나무의 결, 바람이 넘어오는 방향, 봄눈이 녹아 흐르는 자리, 사람과 짐승이 실제로 다니는 발자국을 지도에 표시하게 했습니다. 같은 쇠라도 벌목용 도끼와 뿌리를 다듬는 작은 칼, 다리를 묶는 쇠고리는 불의 온도와 두드리는 횟수가 달랐습니다. 경인의 배움은 문제를 직접 만나고, 손으로 시험하고, 결과를 빠르게 수정할 때 깊어질 수 있습니다. 편의는 낯선 자료에서 핵심을 찾게 하고, 칠살은 압박 속에서 집중하게 하며, 편제는 배운 기술을 현실의 필요와 연결합니다. 공학과 안전, 법과 행정, 의료와 구조, 스포츠와 현장 관리, 창업과 영업처럼 판단과 실행이 함께 필요한 분야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빠른 이해가 기초를 건너뛰는 습관이 되지 않도록 과정과 근거를 기록해야 합니다. 좋은 전문가는 정답을 빨리 말하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왜 이 방법이 안전한지 다른 사람도 재현할 수 있게 남기는 사람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결론이 분명하고 위기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길게 돌려 말하기보다 무엇이 문제인지, 누가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경인에게는 독립심과 추진력, 정의감, 경쟁 속에서 살아나는 집중력, 낯선 환경을 개척하는 용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금의 날카로운 구분과 임목에 시작하는 힘이 만나면 생각이 행동으로 빠르게 이어집니다. 실패에도 주저앉기보다 다른 길을 내고 다시 시도합니다. 그러나 속도가 빨라지면 상대의 망설임을 무능으로, 다른 의견을 방해로, 느린 성장을 의지 부족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솔직함이 정확함을 잃으면 거친 말이 되고, 책임감이 경계를 잃으면 모든 결정을 혼자 쥐게 됩니다. 경인의 성숙은 칼날을 무디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판단의 근거를 말하고, 결정 전 짧은 반대 의견을 듣고, 사람과 문제를 분리하는 습관을 갖는 일입니다. 좋은 칼은 아무데나 휘두르지 않기 때문에 더 믿을 수 있습니다. 쇠장인은 사람을 오래 관찰하기보다 함께 일을 해보며 신뢰를 판단했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오는지, 위험한 순간에 동료를 두고 달아나지 않는지, 실수했을 때 변명보다 수리를 먼저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경인은 인간관계에서 의리와 행동, 솔직함과 공동의 목표를 중요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친구를 위해 앞장서고, 부당한 상황에는 분명히 목소리를 내며 필요할 때 현실적인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친밀함을 실력과 충성의 시험으로 만들면 사람은 늘 평가받는 기분을 느낍니다. 한번 신뢰가 깨졌다고 판단하면 설명을 듣기 전에 마음속에서 관계를 끊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잘못과 사람 전체를 구분하고 부탁한 도움과 내가 먼저 떠맡은 책임을 나누어야 합니다. 상대가 느리게 말할 때 결론을 대신 내리지 않고 끝까지 듣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경인의 의리는 모두를 내 편으로 만드는 힘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길에서 안전하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지키는 용기입니다. 그의 사랑은 화려한 말보다 비 오기 전에 고친 지붕, 밤길을 밝혀주는 등불, 상대가 두려워하는 고개를 함께 먼저 걸어보는 행동에 가까웠습니다. 경인은 사랑에서도 솔직함과 생동감, 함께 성장하는 목표와 실제로 지킨 약속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마음을 정하면 표현과 행동이 빠르고 위기에는 든든한 보호자가 되며 관계가 정체되면 새로운 여행과 계획을 제안합니다. 편재의 넓은 활동성과 임목에 시작하는 힘은 사랑을 활기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하려는 마음이 상대의 선택을 대신하고 솔직함이 정답을 강요하면 사랑은 지위가 됩니다. 다툼에서 이기는 것보다 상대가 안전하게 마음을 말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해결책을 내기 전에 공감이 필요한지 행동이 필요한지 묻고 각자의 친구와 일, 혼자 회복하는 시간을 존중해야 합니다. 경인에게 사랑의 진짜 강함은 두 사람이 같은 속도로 달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서로의 방향을 확인하면서도 필요할 때 기다리고 함께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관계에 있습니다. 초봄의 폭우가 사흘 동안 이어지자 산비탈이 무너져 고갯길을 막았습니다. 장터로 가던 사람과 짐승이 양쪽에 갇혔고 물은 점점 불어났습니다. 쇠장이는 처음에는 얽힌 나무를 모두 베어 가장 짧은 길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노인이 어린 소나무 아래로 새 물줄기가 생기는 것을 가리켰습니다. 나무를 베면 흙이 더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도끼를 내려놓고 사람들을 세 팀으로 나눴습니다. 한 팀은 돌로 배수로를 만들고 한 팀은 밧줄과 쇠고리로 비탈을 고정했으며 다른 팀은 우회로를 표시했습니다. 경위는 위기 대응과 안전, 현장 책임, 기술 영업, 프로젝트 개척, 법과 원칙을 실행하는 일처럼 빠른 판단과 현실 자원이 필요한 분야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칠살은 긴장을 집중력으로, 편의는 복잡한 징후를 읽는 전문성으로, 편재는 사람과 도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감각으로 바뀝니다. 좋은 리더는 가장 먼저 명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면 자기 계획도 가장 먼저 수정하고 모두가 판단할 기준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돈은 창고에 쌓아두는 은전보다 길을 열 때 쓰는 철과 밧줄, 사람을 부르는 품삯과 같았습니다. 경금에게 임목 속 감목은 편재입니다. 편재는 넓은 관계와 거래, 여러 프로젝트 사이를 움직이는 현실 자원을 뜻합니다. 경위는 기회가 보이면 빠르게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며 새로운 시장과 현장에서 돈의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설비와 기술, 사업과 영업, 프로젝트 단위의 수입처럼 행동과 연결된 재물 감각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감을 미래의 확정 수입처럼 여기면 여러 일을 동시에 벌이고 손실을 만회하려 더 큰 승부를 걸 수 있습니다. 친구의 문제를 의리로 대신 책임지거나 실력을 증명하려 비싼 도구와 교육을 계속 사들이기도 합니다. 생활 기반과 도전 자금, 관계를 돕는 돈을 분리하고 한 번의 실패가 전체 삶을 흔들지 않을 한도를 정해야 합니다. 편재의 건강함은 가장 큰 기회를 잡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자원이 사람과 계절을 지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의 그림자는 무엇이든 빨리 가르는 습관이었습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성공과 실패, 전쟁과 후퇴를 단번에 나누면
복잡한 마음을 오래 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경인의 힘이 지나치게 날카로워지면 공격적인 직설, 성급한 판단, 경쟁심, 통제와 과잉 책임, 비판에 대한 방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편제가 기회와 사람을 계속 쫓는 조급함으로, 칠살이 늘 전투 중인 긴장으로, 편인이 자기 확신과 고립으로 기울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결단을 포기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 해석, 행동의 세 칸을 나누는 일입니다. 무엇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적고, 내가 붙인 의미를 따로 보고, 지금 당장 필요한 한 가지 행동만 정합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결정에는 하루의 간격을 두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반대 근거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숫돌은 칼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거친 흠을 줄여 힘이 필요한 곳에 정확히 닿게 합니다. 휴식과 질문, 사과와 수정도 경인의 힘을 흐리는 것이 아니라 쓸모있게 만드는 숫돌입니다. 경금에게 임목은 12운성으로 절의 자리입니다. 절은 끈을 절을 쓰지만 단순한 불운이나 파괴로만 있지 않습니다. 이전의 방식과 연결이 끝나고 아직 다음 형태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경계, 낡은 껍질을 벗고 새로운 생을 준비하는 전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쇠장인이 오래된 직선길을 포기하고 산의 물길을 따라 새 오회로를 설계한 순간도 절의 공부와 닮았습니다. 익숙한 지위와 방법을 내려놓아야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경인은 전환기에서 과감하게 시작하고 남들이 망설이는 길을 먼저 시험하며 끝난 관계와 구조를 정리하는 힘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끊는 능력만 강조되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관계와 기술까지 버릴 수 있습니다. 절의 성숙은 무조건 과거를 지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이미 역할을 다했는지 확인하고 배운 것을 다음 길의 도구로 옮기는 데 있습니다. 다리를 놓으려면 한쪽 절벽을 떠나야 하지만 건너온 땅의 기억까지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경인일주라도 태어난 계절과 주변 글자에 따라 쇠의 강도와 숲의 속도는 크게 달라집니다. 봄에는 목의 힘이 왕성해 현실의 과제와 재물, 관계와 활동성이 커질 수 있으며 경금이 충분한 뿌리와 도움을 가졌는지 살펴야 합니다. 여름에는 화의 압박이 강해 책임과 경쟁, 단련이 두드러지지만 지나치면 소진과 성급함을 조심해야 합니다. 가을에는 금의 힘이 살아나 결단과 전문성이 강해질 수 있으나 사람과 성장의 여지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울에는 수가 금의 기운을 밖으로 흐르게 해말과 기획, 이동과 생각이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토의 지원, 화의 단련, 목과 재성의 크기, 합과 충, 실제 직업과 가족 환경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경인이라는 두 글자만으로 성격과 배우자, 직업과 재물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은 전통 명리의 상징을 자기 이해의 이야기로 풀어낸 것입니다. 같은 도끼도 계절과 목적에 따라 벌목 도구가 되거나 다리를 세우는 연장이 됩니다. 전체 명식과 지금의 선택이 경인의 힘을 상처로 만들지, 성장의 길로 만들지 결정합니다. 경인과 신묘의 나붐은 송백목, 소나무 송과 측백백, 나무 목을 쓰는 소나무와 잣나무의 나무입니다. 겉에 청가는 쇠인데 나붐에서는 사계절 푸른 나무의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이를 실제 사건의 예언으로 단정하기보다 단단한 기준과 시련을 통과하며 올해 푸른 뜻을 지키는 시적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폭우가 지나간 뒤 쇠장이는 가장 오래된 소나무 뿌리를 피해 다리를 놓았습니다.
쇠고리는 나무를 베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리에 이음새를 붙들었고 도끼는 썩은 부분만 걷어냈습니다. 경인의 송백목도 강한 결단을 오래가는 가치와 연결할 때 빛납니다. 유행보다 원칙을 지키고 압박 속에서도 사람의 존엄과 안전을 놓치지 않으며 후배가 쓸 기준과 도구를 남길 수 있습니다. 다만 소나무의 굳셈을 변화하지 않는 고집으로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계절 푸른 나무도 바람에 가지를 내어주고 뿌리 주변의 물기를 바꿉니다. 오래 간다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핵심을 지키며 형태를 조정하는 능력입니다. 여러 해 뒤, 봄볕이 환한 고갯길에는 돌과 나무로 만든 작은 다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물은 소나무 뿌리를 피해 흐르고 사람과 짐승은 비가 온 뒤에도 안전하게 산을 건넜습니다. 머리가 휘어진 쇠장이는 젊은 제자들에게 도끼질보다 먼저 산의 결을 읽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무엇을 배웠는지보다 무엇을 살렸는지 기록하라고 했고, 누구나 위험을 발견하면 작업을 멈출 수 있는 규칙을 세웠습니다. 높은 바위 아래의 호랑이는 이제 볕을 받으며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경인, 하늘의 경금과 땅의 인목. 큰 쇠가 봄 숲을 만나 결단과 성장, 압박과 개척의 힘으로 다듬어지는 자리입니다. 장점으로는 추진력과 용기, 솔직함과 정의감, 위기 대응과 현실 자원을 움직이는 능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성급한 판단과 공격적인 직설, 경쟁과 과잉 책임, 관계를 빠르게 끊는 습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인이라는 두 글자는 사람을 하나의 성격에 가두는 이름표가 아닙니다. 나는 무엇을 끊어야 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며 내 힘으로 누구의 다음 길을 열 것인지 묻는 한 폭의 그림입니다. 운명을 그림처럼 풀어보는 추명선 사주. 일주론 27번째 이야기 경인이었습니다.